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이거 그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미장 올랐는데 적기형 개그 안 하냐? 예, 저 진짜 뺨때기 맞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오르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래도 내리고 저래도 내리면 개미털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개미털기가 있죠. 개미털기 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건 국내 증시 얘기긴 한데 그러고 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 올린다는 그런 속설이 항상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털리면 안 돼요, 진짜. 털리면 안 되고요. 물론 리스크 관리랑 털리는 건 좀 다른 얘기니까요. 리스크 관리는 하시되 털리는 거는 꼭 주의하세요. 털리는 거는요, 그냥 쫙 털리고 시장을 떠나는 거죠, 완전히. 다시 뭐 오르건 말건 이게 이제 털리는 거니까 좀 그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이창구 선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랑 방송 처음인데 이사님 이 친구가 네. 이창구입니다. 뭐 개그인가요? 죄송합니다. 영어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스볼. 아 창구. 창구. 네. 오랜만에 됐네요. 감사합니다. 사석에서 볼 때랑 좀 다르죠? 네, 오늘 글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네, 한국 시장 변동성 워낙 컸는데요. 아우 국내 시장 왜 이래요 진짜? 그러게요. 일단은 저는 유가랑 환율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가 버티고 있을 때는 물가 상승이라 그러고 그쵸. 떨어지니까 이제 경기 침체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양쪽 다 뭐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확대 해석하는 게 역시 베어마켓의 특징 중 하나잖아요. 베어마켓인가요? 네, 그런 것 같고 또 환율이 1,300원 잠시 돌파했었는데 코로나보다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사실 뒤에 적어놓긴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1,300원 돌파했던 경우의 수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97년 IMF, 그쵸. 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그쵸. 2001년 카드채 위기, 아 맞아요. 그다음에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러네. 그 아. 1,300원이 없었네요. 네. 생소한 숫자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일본도 환율이 뭐 몇십 년 만에 그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도 뭐 40년 만에 최고치 뭐 이런 수준 나오는데 한국 역시도 사실 이런 건 또 이렇게 같이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같이 네. 따라가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환율이 저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강해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약하게 되다 보니 더 들어올 만한 동인들이 조금씩 더 없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런 또 중국은 조금 요새 다르던데 오늘은 어땠어요? 뭐 안 그래도 전일에도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중국 오늘 하락하긴 했어요. 그래서 잠깐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상해가 1.2% 하락했고 심천이 1.28, 홍콩 H가 2.8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번 달 들어서 그리고 뭐 생각보다 작년에 너무 미리 빠져서 그쵸. 미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견조한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만 비교해도 오늘 하루만 놓고 봐도 네. 한국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맞아. 중국이 좀 덜 빠졌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 어제 상승하긴 했는데 오늘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또 빠지잖아요. 빠지고 있어요. 네. 1.5% 정도. 어제 사실 네. 나스닥이 밤중에는 한 3.55 정도까지 올라갔었나요? 네. 이대로 좀 끝나주면 좋은데 약간 좀 줄여서 끝냈고 오늘 선물을 보면 또 약간 좀 슬프네요. 좀 그래서 이어가 좀 좋은데. 제가 이제 항상 이 시황 말씀드릴 때마다 시장 요약을 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예, 오늘의 시장 요약은 네. 일렉트릭 쇼크입니다. 일렉트릭 쇼. 예, 맞아요. FX 네, 노래인데요. 그죠. 사실 가사가 최근 시장이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가사를 보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끝이 안 보여 떨어져 쿵. 네, 여기는 어디? 충돌하지 말고 살짝 나를 피해줘. 격변하는 세계 그 속에서 날 지켜줘. 아니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오죠? 진짜 너무 딱이다. 네. 그죠? 격변하는 세계래요. 그 속에서 날 지켜달래. 그죠? 이거 뭐 알고 쓰셨네. 이것도 몇 년 뒤에 알고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도 이제 자산을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그리고 증시가 하락했다인데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EV 서프라이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V 서프라이즈. 네, 전기차? 네. 어허.
그래서 일렉트릭 쇼크. 그러네. 나는 또 약간 이게 앉아가지고 고문 나가는 거 생각했는데 전자 충격. 그러네. EV 쇼크. 네.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2008년 경기 위기에서 우리를 구한 건 아이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2022년 경기 침체에서 우리를 구할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네. 사실 그중 상품의 후보군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기차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전일에 뭐 테슬라가 반등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의 성과가 어디가 더 좋았을까요? 지금은 중국 전기차가 네,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그 중국 전기차 3인방과 BYD의 올해 수익률과 6월 수익률을 말씀드려 보면요. 네. 그 리오토가 YTD로 37% 플러스, 와, 6월에만 42% 플러스였습니다. 이 장에 42% 플러스랍니다. 예. 그리고 샤오펑이 네. 이제 YTD로는 마이너스 19%인데 이번 달에 31% 상승. 와. 그다음에 니오가 YTD로는 마이너스 5%인데 이번 달에 28% 상승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중국 전기차 3인방이 상당히 큰 수익률을 이번 달에 거두고 있었고 그렇죠. 그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그 유명한 회사 비아디. 예. 비아디가 올해 수익률은 제일 좋았습니다. 50% 상승. 올해 이 장에 네. 그래서 이번 달에 한 13% 상승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네. 테슬라가 YTD로는 22% 하락했고 이번 달에 3.9 그러니까 3.9% 하락을 했어요. 22% 더 돼 보이지 왜? 그러게요. 중국 네. 전기차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술적 우위랑 기존의 생산량, 판매량 이런 건 어디가 좋은지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건 시가총액 대비 네. 판매량과 뭐 매출 이런 걸 좀 방정식으로 한번 해보면 네. 조금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3인방이 30조거든요. 시가총액이. 오, 그러면 가볍네. 제가 예전에 그 제2의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네네. 혹시라도 제2의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중국에 있다라면 네. 이 중에도 3인방인가요? 이 중에도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물론 이 전기차 판매량이 어디가 좋은지 계속 추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중국이랑 테슬라만 보기엔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있고. 그렇죠. 네. 한국에도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현대를 살펴보면 YTD가 마이너스 11%고요. 네. 이번 달에 11%입니다. 그럼 5월까지 똔똔이었다니. 네, 그렇죠. 이번 하긴 달에 뭐 작년에 빠지고 그냥 바닥을 기었던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YTD로 마이너스 7%, 6월에 마이너스 13%였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YTD로 마이너스 24%로 제일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13% 빠졌는데 이건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전 세계 시장 중에 가장 힘들지 않았나. 지금 그쵸. 유럽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런 게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도요타가 YTD 6%로 마이너스, 6월에 2.6%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거 엔화 약세 때문인 것 같아요. 버티는 게 네, 약간.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이랑 일본은 통화가 약할수록 수출 기업들한테 맞아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요타가 그래서 버티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다 생각 수출이니까. 하고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점장님은 지금 말씀 쭉 드린 것 중에 네. 중국 전기차, 네. 미국 전기차, 네. 그리고 제3국의 전기차 네. 어디가 하반기에 가장 하반기에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계셔서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중국 전기차의 타임인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은 그죠? 네, 워낙 사실 분위기가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예. 혹시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테슬라.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냥 내 마음은 거기 가 있지만 예. 지금은 한두 달 정도는 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독자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트렌드를 타고 추세를 타는 투자자다 보니까 저 역시도 먼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중국 전기차에 올라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좀 의문점이 들긴 해요. 테슬라를 꽉 안 채웠는데 네. 과연 중국 전기차를 채우는 게 맞을까? 아. 그러니까 글로벌 1등업 예를 들어 음. 애플을 채우고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봤으면 애플을 채우고 그 다음 2등 주자를 채우는 게 맞았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리기도 할 텐데 한번 이제 전기차가 과연 이번 경기 침체에서 우리를 구해내줄 수 있는 프로덕트가 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돌파구가 음. 어디서 나오든 빨리 나왔으면 그쵸. 좋겠다는 네. 게. 근데 심정인데. 혹시 아까 보면 뭐 상품이랑 또 서비스? 네. 군만두 그죠? 그래서 이러면 또 만두 만드신 분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네요. 하나의 상품이다. 어이. 네.
제가 이런 또 개그를 라이브로 보니까 다르죠? 네, 아, 이게 방송에 보는 거랑 좀 달라요. 방금 이해 못했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도 한번 네. 이 적기의 개그는 라이브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서비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경기 침체를 구할 게 과거에는 제품이었는데 서비스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새는 사실 무형자산의 시대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의 강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느 정도 많이 보급된 것 같아서 그럼 클라우드 다음 박자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뭐 정말 많이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한번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증폭시키긴 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B2B는 지금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를 보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보통 기업들한테 먼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 물론 B2C의 그 애플의 실이나 네. 그 아마존의 알렉사가 있긴 한데 이게 대표적으로 정말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그런 B2C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런 게 과연 또 나오게 되면 이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정해진 미래니까 이게 누구나 그 AI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시대가 오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빨리 오느냐? 그걸 누가 먹느냐의 싸움인 거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한국 시장도 터프했고 유가도 하락했고 침체 우려에 환율은 이렇게 급등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다음 박자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아. 모든 자산은 다 하락했습니다. 맞아. 예, 그러니까 코인 떨어지고 채권 떨어지고 주식 역시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면 물론 대부분의 이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많은 현금이 보유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현금이 많이 소진되기도 하셨을 거예요. 맞아. 어, 안타깝죠.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너무 지금 상황에서 뭐 적극적으로 더 늘리신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한번 우리 이런 제가 지금 드렸던 얘기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쪽에 답안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더 생각이 드시면 아무래도 이런 위기도 또 한번 다음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소진됐다고 해서 공부를 놔버리면 안 돼요. 전략을 짜고 있어야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매력적이면 사실 눈물의 그 리밸런싱이지만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더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혁신 기술들이 보통 이런 불황 다음에 그렇죠.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 패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그런 혁신 기업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해두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좋은 뭐 좋다기보다는 좀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이 혁신 기업들 중에 이 불황이 좀 길어지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이러면은 좀 도태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경쟁자들이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살아남는 애들 친구들 그 기업들은 사실 그 이상의 또 퍼포먼스를 이후에 낼 수 있는 거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유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많은 혁신 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를 키워 나가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나눠 먹을 게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불황기를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정말 재무적으로 좀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은 이제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살아남은 기업, 그러니까 살아남으니까 강한 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살아남은 친구들이 진짜 말 그대로 혁신을 좀 더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도요.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특히나 무슨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 매매 나가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이렇게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과도한 레버리지 아니면은 뭐 선물 옵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만 않으면 우량주로 이렇게 살아남으시면은 그게 강한 거예요. 결국은 살아남으실 거고 투자도 좀 그런 이론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서 요 서비스 쪽은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을 좀 잘 공부를 해봐야겠다. 네, 그런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죠? 네, 아무래도 침체에서 구해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계속해서 공부 3% 통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좀 환율, 좀 전에 원화 환율도 말씀드렸는데 엔화도 24년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그쵸. 유럽은 금리 인상 깜빡이. 네. 하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아직 없는 점이 환율 시장에 그대로 기미도 반영되고 없어요, 그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원화는 금리 인상했는데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슬프다. 그죠? 일본은 금리 인상 시그널도 아직 안 줬는데. 그쵸. 시그널도 아니고 아예 양적 완화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일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는데 네. 일본 그 과자 회사 중에서 네네. 그 C로 시작하는 네. 그 칼비 말해도 되나? 네, 칼비 그 맞아요. 감자칩 같은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네. 그 회사가 제품 가격 20%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 5에서 20%. 일본 내수 기업이 이렇게 가격 크게 올리는 거 사실 정말 이례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일본 혹시 살고 계신 분들 보면 깜짝 놀랄만 뉴스고. 부분 올리긴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막 증권사 다닐 때 네. 일본 기업들 미팅하고 하면은 가격 올리는 걸 약간 상상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내수 그래 맞죠. 기업들은. 그래서 가끔 올릴 때마다 막 엄청 미안한 음. 막 신용 보이면서 그랬는데 아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구나. 근데 금리는 못 올려. 금리 뭐 일본 어떡합니까? 일본이 감자 가격이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은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감자탕 드시러 갔는데 뼈 개수보다 감자 개수가 더 적다고. 아, 그 정도로 감자 슬프다. 가격이 올라갔다고. 사실 그 감자가 그 감자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감자탕에 그 우리 먹는 요 알감자 없으면 화내시는 분이 많아서 그죠? 요즘 점심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굶어야 돼. 난리 아닙니다. 굶어야 네.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진짜. 지금 주식으로 까먹고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죠 요새.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즘 보니까 편의점 매출이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편의점, 네,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싸니까. 네. 그나마. 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 리세션 이런 게 먼 뭐 금융시장 이런 데 찾을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침투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좀 아쉬운데 하여튼 일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환율을 보고 있으면 그러게요. 네. 그래서 환율도 이제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골드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30%로 상향을 했는데 어허. 올해 아니고 내년입니다. 내년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올해도 경제 성장률 계속 낮추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힘든 구간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면 그 견뎌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빠질 거냐 혹은 언제까지 시장이 안 좋냐. 그냥 우리는 언제라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그렇죠. 몇 가지 시그널들을 좀 고민해 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촉발시켰던 공급 문제를 발생시켰던 지역 문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들이 좀 타결이 돼야 되는데 장기화가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은 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러시아는 유리해진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이미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고 대안을 고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공급망이 아예 나눠지는 재편하는 건데 그러한 악재들을 시장에서 이미 가격에서 충분히 반영한다고 모든 투자자들이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가격에서 그걸 이미 반영했어. 그러면 맞아요. 최소한 횡보라도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유난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유난히 힘들었던 건 올해가 뭐 빠지기도 했지만 이번 달 들어서 그 각도가 더 가파라졌거든요. 그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힘든 거고 반대로 우리가 중국이랑 계속 비교해드렸던 건 중국이 작년에 그랬잖아요. 맞아. 작년에 막 다들 백신 맞고 이럴 때 거기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더 가팔랐다가 올해는 그래도 덜 가파른 게 아무래도 미리 빠졌으니까 그들이 조금 반등하기 시작해주면 뭐 미국이랑 한국도 그런 궤적을 따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증시의 지금 반등이 결국에는 어쨌든 중국이 뭐든지 앞서갔으니까 먼저 빠지고 그죠? 긴축 먼저 하고 지금 다시 그 부양책을 먼저 쓰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만약 골드만삭스 예상대로 온다면 물가만 잡히면 내년에 부양책 써줄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증시는 바닥을 미리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저는 유가에 많은 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어제도 제가 웰메이드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게 커머디티랑 금리 고점이 나와야 이 주식의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1970년대 미국의 사례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의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과연 주식은 언제 반등하느냐. 근데 이제 커머디티와 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럼 커머디티는 유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도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100불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월 달에 과연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본인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실 조금 적대시했던 나라들이 러시아로 붙어버렸거든요. 맞아요.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희망은 사우디에게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7월에 그거를 조금 꼭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참 목표 금리가 3.5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자이언트 스텝 밟아도 몇 달은 더 걸린다는 얘기니까 맞아. 그 부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래도 그것만 딱 보고 나면
이제 시장이 반등할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괜찮긴 할 텐데, 그러니까 물론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점점 유가가 오늘 밀렸기 때문에 희망이 조금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커머디티가 여기서 좀 진정만 돼주면. 예, 그래서 생각보다 제일 터프한 시장을 보낸 하루셨을 텐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시장은 계속해서 풍선 효과처럼 한쪽이 안 좋으면 또 한쪽에서 좋은 일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7월 14, 15일 날 빈살만 바이든 회동을 되게 중시하게 보고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가 조금 희망적이라 보는데, 일단은 빈살만은 드디어 해외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집트 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터키까지 방문을 해요. 터키가 어떤 나라입니까? 까슈코지가 그 죽은 살해된 그쵸.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면 면제부를 받는 거고, 그게 모종의 이제 미국과 합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요 이게 그 중동은 이란하고 사우디가 이제 순위파 시아파의 맹주인데, 원래 그 약간 사우디랑 사이가 나쁘면서 이란 핵합의가 될 뻔하다가 그게 완전 빠그라졌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이 약간 이란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사우디로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되어 있다. 근데 약간 이제 미묘하게 됐다 안 됐다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유가가 사실 100불 밑으로 떨어져 주면, 그럼 뭐 나스닥 좀 올라야지. 오늘 왜 선물 왜 이럽니까 도대체. 힘드네 진짜. 근데 이제 진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좀 경계는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일단 솔직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 잘 보잖아요. 우리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2분기 실적 시즌이 7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약간 격한 소리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 가운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최근 며칠 사이 계속 강하게 좀 우려로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힘들긴 해 진짜. 억지로 희망을 찾는 거는 좀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도 실적인데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게 골드만도 그렇고 이제 내년까지 전망을 좀 안 좋게 보이면 가이던스 때문에 심리가 조금 더 얼어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니저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건 분명히 다음 박자와 다음 주도주와 다음 사이클은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매니저들은 고객 자산을 이제 다음 사이클에 뜰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은 친구들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제 소통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같이 저희랑 소통을 하는 게, 사실 한국에서 저희가 금융 자산과 그 금융에서의 수익을 늘리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꿔서 생각하면 정말 또 한 번의,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빠를 수도 있긴 한데 잘만 잡으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점장님? 맞죠. 그러니까 뭐든 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먹는 건데 이제 싸죠. 근데 이제 바로 안 올라올 것 같고 조금 더 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점을 계속 찍어 놓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사실 이 고민 중에 자동차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걸 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관용과 포용의 박자에선 역사적 발전이 있고 분열과 냉전의 박자에선 역사적 후퇴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멋있는 말이네. 그러니까 역사적 후퇴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미래 기술에 후하게 주던 고퍼 주식들이랑 지나간 산업군에 주던 저퍼의 가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마냥 이제 지나간 산업군에서 저퍼주를 산다라는 건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미래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박자를 미래를 찾아보고 미래를 사자는 거니까 그 지나간 산업군에서 탄생해서 이들의 산업을 효율화시킬 신생 기업 중에 찾아보자. 와, 멋있다. 예. 그래서 사실 찾아주세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 보면 사실 친환경 외쳤는데 어제도 뭐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친구들이 석탄 쓴다고 하고 석탄, 석유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올해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고민도 했어요. 한국에서 에너지원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고민도 해서 사실 친환경이란 섹터도 정말 많이 같이 밀린다면 중요하게 다음 히어로로 등장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테슬라 역시도 태양광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에너지랑 농업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기존 방식보다 푸드테크랑 스마트팜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산업을 혁신시키려는 애들은 가격은 저렴해졌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잘 공부하고 이런 트래킹을 계속 같이 하시다 보면 상당히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까지 딱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네, 정리해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드리면 루브라가 달러보다 강했고 홍콩이 미국보다 강한 것처럼 전기차 역시도 테슬라보다 중국 전기차가 맞아요. 현재는 강하다. 요 점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서 우리를 구할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가 워낙 무너지고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뭐 개별주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이거를 뭐 또 너무 적극적으로 편입해라 이렇게 듣진 마시고요. 같이 어떠한 다음 영웅이 등장할 개별주가 있을지 공부해 보자. 그렇죠. 공부해 보자. 저도 발견하면 과감 없이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오실 때 나와야겠네요. 그럼요. 예. 꼭 이제 저희 나올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될지까지 정확하게 찍어주신 우리 미래에셋증권 이창고 선임의 의견입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